그 막장의 어머니, 막장의 원조. 여기 제작비 좀 많이 썼나 본데.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들 얼굴이 진짜 개꿀잼이야. 이 하는 짓들이 진짜 도라이 같아 다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진짜 개꿀잼이라는 것. 솔직히 재미없을래야 재미없을 수가 없는. 안녕. 오늘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찍고 싶었던 넷플릭스 미드 추천 영상을 찍어볼 거야. 넷플릭스를 일주일에 거의 72시간을 보는 사람으로서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처음으로 반말로 영상을 찍어보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 내가 오늘 추천해줄 미드는 총 6가지야.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은? 아니면 해외에선 유명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만 최대한 골라와봤어. 장르도 최대한 다양하게 선택해봤거든? 그래서 재밌는 영상이 됐으면 해. 그럼 바로 시작할까? 첫 번째 드라마는 뉴걸이라는 시트콤이야. Everything changes tonight. How's that wine and coffee combination treating you? My heart is beating really fast, but time is moving really slow. High five! It's over now. No. 뉴걸은 남자 셋이서 사는 자취방에 제스라는 여자가 새롭게 입주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일상물 시트콤이야. 그래서 주인공은 제스랑 그 남자 셋이랑 제스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지? 암튼 걔까지 해서 그렇게 총 5명이 주인공이거든? 진짜로 뻥안치고 내가 봤던 미드 시트콤 중에 제일 웃겨. 내가 시트콤 러버로서 시트콤을 정말 많이 봐왔지만 뉴걸은 단순히 대사들이 웃긴 게 아니라 이 하는 짓들이 진짜 도라이 같아 다들. 그래서 그냥 실제로 내가 내 찐친들을 만날 때 나오는 그런 도라이 같은 행동들 있잖아. 그걸 보는 것 같아 드라마로. You know you don't have to sit like that. Sad song. Hey. Sad song in the world. 뭐 한 명만 특별히 웃기고 이런 것도 아니라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너무 개성이 강하고 잠깐씩 카메오로 등장하는 캐릭터들마저도 너무 웃겨. 나 같은 경우엔 미드에 빠지면 그 미드 NG 장면이나 인터뷰 장면 이런 거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 뉴걸도 역시나 내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여러 개 봤는데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웃긴지 깨달았어. 그 각 배우들이랑 자기들이 맡은 캐릭터랑 진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성격이 약간 해리가 덕선이 역할 맡았을 때 꿀잼이었던 것처럼 얘네들은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진짜 개꿀잼이라는 것. 시트콤이니까 러닝타임도 되게 짧고 킬링타임용으로 정말 추천해. 그리고 미드를 처음 입성하거나 약간 생활 영어 배울 목적으로 미드 보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추천해. 두 번째 드라마는 아우터 뱅크스라는 액션 어드벤처 하이틴 드라마? The Outer Banks. Paradise on Earth. And that's me, John Booker Rutledge. That's my crew. We're the working class who make a living bussing tables, running charters. Guys, I think there's a boat down there. This is my father's. 얘는 일단 주인공 이름이 존 B인데 주인공 이름부터 약간 삘이 오지? 약간 하이틴 스멜이... 아무튼 존 B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사는 섬 근처 어딘가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자기 친구들이랑 함께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런 어드벤처 드라마야. 뭐 거의 그냥 현실판 보물찾기지.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오글거릴 것 같고 유치할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나도 하이틴은 좋아하지만 너무 오글거리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유치한 거 싫어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거를 거의 2-3일 만에 정주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재밌었다는 거겠지? 그 존 B랑 자기 친구들은 섬의 외곽 부분, 이 외곽에 사는 애들 특징은 막 굉장히 프리스타일, 막 생활 수준이 다 좀 낮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I don't care. 약간 YOLO. 내 친구들과 나의 벗들과 이 끝없는 해안선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바이브라면 섬 중심부에 사는 애들은 좀 더 upper class. 학교에서도 약간 인기 많고 엄마 아빠 완전 돈 많고 공주님 왕자님처럼 살아온 애들. 그래서 이 중심부와 외곽부에 사는 애들의 뿌리부터 다르다 보니까 그게 그 보물을 찾는 데에도 굉장히 큰 장애물이 돼버리고 이게 완전 그 애들로만 엮여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 세대와도 엮여있는 스토리가 있어. 그냥 단순히 보물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유치하지 않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액션씬도 여기 제작비 좀 많이 썼나 본데 생각이 들 정도로 액션씬도 되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들 얼굴이 진짜 개꿀잼이야. 자, 이 드라마는 대사 하나 없었어도 난 끝까지 봤을 것 같아. 얼굴이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평소에 장르물, 하이틴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00% 좋아할 것이고 하이틴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 번은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보다 오글거리는 스토리 라인이 아니라서 진짜 재밌었어. 세 번째 드라마는 제인 더 버진이라는 로코 드라마야. There you are, Dr. Elver. You have an insemination in 7 and a pap in 8. No, I got it. She does not got it. You're pregnant. I'm a virgin. A virgin. We should talk in private. Where did you get your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Damascus? Pink means pregnant. But I've never had sex! 제인 더 버진은 23살까지 자신의 처녀성을 지켜왔던 제인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실수로 인조 수정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돼. 근데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고 이 드라마는 그 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짜 여러 가지의 일이 일어나. 그 임신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뭐 삼각관계,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가족 상봉, 불륜, 배신, 대규모의 마약 카르텔을 잡는 내용까지 진짜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 근데 절대 스토리가 막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걸 진짜 깔끔하고 유쾌하게 연결시켜.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이 드라마 장르는 코미디야. 코미디긴 한데 이게 라틴계의 텔레노벨라에 감명받아서 만들었대. 텔레노벨라가 뭐냐면 약간 한국에 막장이 있다면 그 막장의 어머니, 막장의 원조, 진짜 원조 할머니 국밥 이런 느낌. 엄청 드라마틱하고 중간에 노래도 막 나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오바스러운 장르인데 그거에 감명받은 드라마니까 실제로 제인 더 버진 주인공들도 다 라틴 계열 사람들이고 작가분도 라틴 계열 사람이라 들었어. 그런 막장스러운 소재들은 다 본따 왔지만 되게 현대식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좀 순화시켜서 만든 거여서 되게 대사들도 센스 있고 나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 The movie's boring and slow, and it had one thing going for it. My provocative penis. Penis! Penis, penis, penis! Might as well say it, because no one's ever gonna see it! 끝에 갈수록 사실 나는 삼각관계가 제일 주를 이루는 스토리긴 해. 근데 이제 내가 응원했던 남자가 아닌 그 다른 남자와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난 조금 보기 싫어졌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킬링타임용으로 이것도 진짜 좋아. 그냥 이거 틀어놓고 뭐 화장하거나 나갈 준비하면은 시간 되게 빨리 가. 자, 그 다음엔 장르를 한번 확 바꿔볼게. 다음 드라마는 OA라는 사이파이 미스터리 드라마야. 7 years ago, when you went missing, she was blind. Mom? Do you remember any of the events that led up to your disappearance? I want you to imagine everything I tell you as if you're there yourself. As if you're with me. I remember everything. 이거는 진짜 레전드 드라마인데 내가 잘 설명해야 너네가 볼 텐데 조금 부담이 되는군. 프레리라는 시각장애인 젊은 여자가 주인공이야. 근데 이 프레리가 어느 날 실종됐다가 7년 만에 또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프레리가 아니라 OA 라고 말을 해. 그리고 더 이상 프레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프레리 또는 OA가 사라졌던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파헤치는 내용의 드라마야. 근데 이제 장르가 사이파이인 이유는 OA가 실종됐던 이유가 단순 납치였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정말 심오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 있잖아.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조금 더 스포를 해보자면 알고 보면 OA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 근데 그때 OA만 납치당했던 게 아니라 함께 납치당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OA가 자신의 능력 플러스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그때 함께 납치당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야. 나는 정말 뼛속까지 씹 문과야, 문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른 차원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옛날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했잖아. 나는 그거를 당시에 보고 나서도 진짜 이게 왜 재밌는 거지? 이게 왜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으며 이렇게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영화를 뛰어나게 만들어도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냥 사이파이와는 벽을 짓고 살았었는데 OA는 되게 연출을 잘한 게 그 드라마 속에서 7년 동안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샅샅이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그 과학적인 이유들도 다 말해준단 말이야. 시청자로서는 OA가 그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런 과학적인 설명 같은 것도 OA가 다 말해주니까 너무 막 이해가 쏙쏙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무슨 EBS 방송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이거 처음 몇 화는 솔직히 좀 지루할 수 있거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순간부터가 진짜 개꿀잼이고 절대 잠 못 잘 테니까 진짜 꼭 봤으면 좋겠어.
다섯 번째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법 스릴러 드라마야. I'm Professor Annalise Keating, and this is Criminal Law 100, or as I prefer to call it, How to Get Away with Murder. The body stays where it is. No, the body is what gets us caught. Either we all agree or we stop right now. Just do it. It's the only way to destroy the DNA. That's how you get away with murder. 정말 장르 다양하게 가져오지 않았어? 되게 뿌듯해. 자, 이거는 주인공이 애널리스 키링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명성 있는 대학 교수이자 변호사야. 근데 이 사람이 1년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유망 있어 보이는 5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약간 인턴처럼 1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게 해. 그래서 올해도 항상 해왔듯이 5명의 학생을 골랐는데 어머나, 그 5명의 학생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근데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이 How to Get Away with Murder이거든. 애널리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고 진짜 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 1도 없는 그런 파워풀한 여성 변호사야. 그래서 그녀의 도움으로 드라마 제목대로 살인을 하고 어떻게 해서 처벌을 모면할 수 있게 돼. 근데 과연 살인사건 하나로 끝일까? 절대 아니지. 거의 시즌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 애널리스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일반인 의뢰인들도 많이 봤겠지? 그래서 밑으로 그 쭉 이어지는 스토리는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고 그 위에는 그 의뢰인들의 사건까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법 드라마야. 유명하다고 하는 법 드라마도 몇 개 봤었는데 얘는 실제로 그 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주체가 되니까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 그 자기들이 배운 법들을 되게 교묘하게 써먹는 거지. 또 그 와중에 너무 법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막 사랑, 배신, 불륜, 복수, 살인 뭐 이런 자극적인 요소란 요소는 그냥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솔직히 재미없을래야 재미없을 수가 없는 그런 MSG 가득한 드라마라서 나같이 자극적이고 전개 속도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브레이킹 배드라는 범죄 드라마야. I have lived under the threat of death for a year now. And because of that, I've made choices. And those consequences, they're coming. 브레이킹 배드는 사실 너무 레전드라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뭐 어쩌라고. 자,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월터 화이트라는 50대 아저씨야. 이 사람은 예전엔 그래도 과학계에선 이름 좀 날리던 되게 유명한 화학자였는데 현재는 그냥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 하지만 삶이 너무 평범하다 못해 삶에 대한 흥미, 열정, 목표 그 무엇도 없는 와중에 폐암 판정까지 받아버려. 그 와중에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자 현 마약쟁이 제시 핑크맨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월터는 생각했지. 어차피 살 날도 별로 남지 않은 거 뭔가 짜릿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든. 가족을 위해 돈이라도 떼돈이라도 벌어놓자 라는 생각에 이 제시 핑크맨이라는 애랑 파트너가 돼서 마약 사업을 시작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월터는 예전에 이름까지 좀 날렸던 되게 유명한 화학자였어. 그래서 그 뛰어난 화학 기술로 진짜 대박 퀄리티의 마약을 만들어. 그래서 그게 점점 성장해서 이 둘은 결국 북미의 정말 대규모 마약 사업에 연루되기 시작해. 근데 이제 소재 자체도 되게 신선하지만 이게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연출이 진짜 대단해. 정말 연출이 담백하거든? 방금 전 범죄의 재구성은 마라탕 핵 매운맛이었다면 진짜 그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단순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장면이 넘겨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긴장감 넘치는 BGM도 거의 안 써. 정말 디테일로 승부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다 복선이야. 다 이렇게 이어지고 감독이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진짜 한국에 봉준호가 있다면 미국에는 그분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거는 그 캐릭터들의 변화야. 그 제시 핑크맨이란 캐릭터는 처음엔 진짜 말 그대로 마약쟁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비행 청소년이었고 졸업도 이제 겨우 해서 그냥 마약하고 팔고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한 거지. 그러다가 월터를 만나고 이 마약 사업을 하면서 제시는 점점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파트너에 대한 의리 굉장히 철이 들고 진짜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반면에 월터는 정말 의기소침하고 처음에는 총든 사람 한 명만 봐도 막 벌벌 떨던 월터가 점점 자기의 마약이 인기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에 없던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 자존심이 막 하늘을 솟구쳐.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인간성이 점점 타락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잘 비춰져. 그
그 워터 와이트를 연기하는 배우가 에미 어워드라고 하지. 그 미국에서 엄청 연기 잘하는 사람들 주는 상 있잖아. 그거를 한 5번인가 6번인가 받았더라고. 왜 그런지 알 수 있겠더라.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고 나중에는 정말 너무 타락해버린 그 인간 상을 보여주면서 진짜 무섭기까지 했었어. 아무튼 이 드라마 설명만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본 거니까 이거는 나 같은 정말 드라마에 살고 드라마에 죽는, 드라마 다 보면 바로 유튜브 들어가서 해석 찾고 막 댓글 찾아보는 나 같은 그런 드덕들에게만 꼭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이건 정말 가볍게 볼 드라마가 아니거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아무튼 나의 역할은 끝인 것 같다. 너네가 이 중에 뭘 보기는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애정하는 드라마들만 가져온 거니까 꼭 하나라도 보길 바래.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 안녕.